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1% 이상의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인과 기관들 매수세 보이면서 2067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초에 좀 어떤 종목 공략해보면 좋겠습니까? 미국 시장도 전일의 그런 미중 간의 무역 호재를 이틀 연속 상승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전체 시장, 글로벌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실제적으로 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기업들을 찾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제 낙폭과대 많이 빠진 종목 중에서 앞으로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종목에서 종목을 찾아봤고요. 전일 좀 급등이 나왔던 이 항공 여행주에서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종목은 제주항공이고요. 제주항공 다들 아시겠지만 이 LCC 저비용 항공사 중에서는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떤 LCC보다도 적극적으로 기단을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기단이라는 건 이제 항공기를 늘리고 있다라는 소리고요. 현재 이제 40대 이상으로 지금 비행 기단을 늘리는 상태입니다. 적극적으로 이제 늘리는 상황에서 최근에 이 노 재팬이란 그런 운동이 벌어지면서 일본 쪽 비중이 높았던 동사에는 최근에 큰 타격이 됐던 것이 사실인데요. 그것 때문에 주가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3분기 예상 매출액 최근 나온 보고서를 인용하면 3,610억 원으로 매출액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3.1% 증가인데요. 계속해서 증가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적극적인 기단 확대에 따른 매출액 증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는 이 탑승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업 손실이 187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3분기면 좀 성수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성수기에도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혼란들 때문에 영업이익보다는 손실로 전환이 된다는 부분은 분명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오히려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단을 확대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회사가 나중에는 과실을 또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 노선은 지금 많이 감편이 되고 있죠. 하지만 반대로 이 감축됐던 노선을 지금 동남아시아와 중국으로 노선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스무스하게 진행이 되면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상당히 괜찮을 수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대외적인 이슈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이런 노선 변경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이 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미 기반영됐다라는 관점에서 종목을 접근하는 것이고요. 전일 큰 폭으로 여행 항공주가 상승한 것은 이낙연 총리의 일본 방문, 이런 이제 일시적인 이슈도 있겠지만 이제 일본의 불매 운동도 이제 정점을 좀 지나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또 겨울로 진입을 하고 또 그런 데 있어서 또 동남아 노선이 또 확대가 되면서 또 일본 노선보다 동남아 노선의 수익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주가는 하락을 했고 이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점진적인 우상향을 좀 기대하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급등, 오늘은 좀 반락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종가보다는 좀 낮은 가격인 24,600원 이하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2,000원, 손절라인 22,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주항공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하나금융투자 선능금융센터 윤여민 팀장 그리고 서울제일투자연구소 홍기범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윤여민 팀장의 최근 추첨주입니다. 10월 14일에 주셨던 카카오는 0.37%, 예스24는 4%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요. 펄어비스 1.73%, LG U+플러스 4.5%, SK이노베이션 3.05%의 수익률, 그리고 9월 26일에 주셨던 덕산 네오룩스 현재 5% 이상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홍기범 연구원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10월 10일에 주었던 풍국주정 5.92%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그리고 10월 8일에 주었던 유비벨록스는 9.2%의 수익률, 그리고 같은 날 주었던 오공은 4.17%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요. 10월 1일에 주었던 액트로는 1.38%, 그리고 에코마이스터는 손절과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됐습니다. 네, 윤여민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 SK머트리얼즈 올라와 있습니다. 3.99%, 4위는 예스24, 4%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3위는 LG U+플러스 올라와 있습니다. 4.5%의 수익률, 그리고 2위에는 덕산 네오룩스 올라와 있습니다. 5.12%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1위에는 삼성바이오로젝스 올라와 있습니다. 8월 16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약 2달 정도가 됐는데 수익률 15% 이상 가져갑니다. 네, 5위부터 함께 보시면 DPC 올라와 있습니다. 9월 6일에 추천 의견을 주셨는데 4.84%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요. 4위에는 풍국주정 올라와 있습니다. 10월 10일에 추천 의견을 주셨습니다. 5.92%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 3위는 인트론바이오 올라와 있습니다. 9월 10일에 추천 의견을 주셨고요. 8.97%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 2위에는 유비벨록스 올라와 있습니다. 10월 8일에 추천 의견 주셨는데 9.2%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면서 목표가 터치했고요. 1위에는 유니캠 올라와 있습니다. 9월 3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수익률 15% 이상 가져가면서 목표가 터치됐습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8위부터 함께 보시면 최낙철 팀장의 캠트로닉스 올라와 있습니다. 9월 9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24%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7위는 김재성 팀장의 시노펙스 26.94%, 6위는 김재성 팀장의 코리아 FT 올라와 있습니다. 9월 5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약 한 달 만에 수익률 28% 이상 가져가고 있고 5위는 이청용 본부장의 더구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8월 14일에 매수 의견 주셨는데 꾸준히 상승세 나오면서 34% 이상의 상승률 가져갑니다. 목표가 달성이 됐고요. 4위에는 차동환차장의 컬러레이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36% 이상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이청원 본부장의 종목이 두 가지 올라와 있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3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36%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2위에는 백은한 팀장의 TBC 37.56%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 1위에는 원풍물산 올라와 있습니다. 49% 이상 가져가면서 목표가가 달성됐습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민 팀장님께서 LG U+를 10월 7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약 일주일 정도가 됐는데 현재 수익률 4% 이상 가져갑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LG U+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5G 관련된 좀 어떤 이제 상승 모멘텀을 좀 많이 보이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뭐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지금 1,624억 원 정도가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뭐 작년과 대비했을 때는 한 29% 정도 떨어진 수치이긴 하지만 전분기 대비했을 때 한 9%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LG U+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5G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힘을 좀 쏟아붓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마케팅비라든지 어떤 일회성 비용으로 좀 잡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3분기 말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지원금 등 마케팅 비용의 좀 집행이 좀 감소하는 숫자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향후 이런 비용 부담이 좀 완화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이제 5G에 관련된 효과가 좀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3분기부터는 좀 이익이 좀 증가가 될 것이고요. 4분기와 내년부터 어떻게 보면 좀 증이익이 좀 크게 일어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주가도 상당히 좀 저는 전망이 좀 밝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물론 이제 3분기 아직 영업이익 같은 여러 가지 좀 실적이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좀 어느 정도 터닝 어라운드의 어떤 좀 이런 부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분기에 좀 실적이 좀 받아야 된다라는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현재 지금 구간에서는 좀 더 저점 매수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5G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기저 효과, 어떤 수급 상황을 봤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LG U+ 같은 경우 좀 장기적으로 지켜보시면서 한번 좀 주가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리뷰 하나 더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기범 연구원께서 유비벨록스를 10월 8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약 일주일 만에 수익 9% 이상 가져가면서 목표가 8,500원 터치가 됐습니다. 이제 좀 매도를 해봐도 될까요? 네. 추천 후 일단 뭐 일주일 만에 단기적인 상승세가 나는데 뭐 지금 가격대에도 아직 충분히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스마트 카드 사업은 현재 중국에서 폭발적으로 이 공급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고성장 진행 중인데 이 중국뿐만 아니라 추후 이 동남아시아에서도 꾸준한 수주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남아시아의 성장률이 높아짐에 따라 이 국민들의 보안 의식 수준이 증가되면 기존 보안에 취약하고 그리고 복사가 가능한 마그네틱 카드에서 스마트 카드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스마트 카드 이 잠재 시장의 성장률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자회사인 팅크웨어가 하반기 실적에 또한 이 긍정적인 영향으로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인포테인먼트 사업 진출과 올해 초 이 미국 포드와 일본 덴소그룹 내 렌터카 사업 부분에 블랙박스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미국의 베스트바이 그리고 아마존 등 대형 유통 채널 중심으로 북미,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이 17여 개국에 대식캠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첫 해외 단독 브랜드 매장의 싱커웨이를 내며 블랙박스 유통은 물론 판매와 장착까지 제공하는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올 상반기부터 벌써 순이익으로 전환되었고 하반기 역시 지속적인 매출 성장이 예상되어 어느 정도 시간을 들인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PBR이 0.85로서 1 미만이고 부채 비율은 2분기 기준으로 60%대로 점차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보율이 반대로 늘어남에 따라 재무 건전성 또한 아주 양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1개월간 이 외국인들의 수급도 양호한 만큼 2차 목표가는 조금 더 높여 9,000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네, 2차 목표가 9,000원 주셨고요. 계속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특히나 코스피가 오늘 0.6%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여민 팀장님께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좀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 뭐 지난주에 어떤 중국과 미국의 어떤 스몰딜 이런 협상에 관련돼서 좀 좋은 뉴스가 좀 나오면서 사실 어제 이제 월요일 장 초반에 상당히 좀 좋았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 막판에 이제 조국 장관의 어떤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좀 이슈들과 겹치면서 좀 하락 마감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국내에만 이제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봤을 때 어떤 중국과 미국의 어떤 이제 무역 협상과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좀 그 스몰딜에 관련돼서 좀 영향이 좀 오래 가지 않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뭐 그런 문서라든지 어떤 합의가 어떻게 보면 구두 합의로 좀 그쳤다는 점, 문서가 없었다는 점이라든지 여전히 미국 같은 경우 좀 관세 부과에 관련된 부분에서 여전히 철폐를 하고 있지 않다는 여러 가지 이런 정황을 봤을 때 이러한 좀 합의에 관련돼서 좀 어머니 유효성이라든지 이런 의무성이 좀 계속 드는 것이 좀 사실이라는 게 이제 미국 시장의 좀 판단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EU와 관련돼서도 좀 관세 관련돼서 좀 상당히 어떤 이런 갈등이 좀 지속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영국의 브렉시트와 관련돼서 좀 유럽 내에서도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좀 혼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글로벌 증시에 좀 악재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나라 증시에도 분명히 좀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3분기 지금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이런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 이제 발표가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여전히 지금 올해 같은 경우 개별 장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3분기 관련된 실적과 관련돼서 좀 상승 개별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좀 선별을 해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좀 섹터를 보시게 되면 상당히 요즘 뭐
선방을 하고 있는 뭐 선박이라든지 뭐 전기전자 쪽을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좀 장 초반 아침에 좀 밀릴 것으로 좀 예상되기 때문에 좀 오늘 같은 경우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수적인 접근을 추천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홍기범 연구원께도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시장이 초반에 빠지면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봐도 될까요? 저가 매수 기회라고 타이밍으로 봐도 좋겠지만 저 역시도 일단 약간 관망하는 것을 권장드리겠는데, 아무래도 저번 주에 미국과 중국의 스몰 딜 시장에서 예상된 스몰 딜로 타결됨에 따라 어느 정도 어제 강보합을 급등세를 보였는데, 전체적으로 급등세를 보였는데, 하지만 이 미국과 EU 간의 아직 관세 분쟁이 지속됨에 따라 이런 상승 영향분도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어제 뭐 특징적으로 좀 눈여볼 게 있다면 삼성전자가 5만 원 선을 일단 탈환함에 따라 52주 신고가를 좀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IT 대표주뿐만 아니라 이런 재료주라든지 관련 IT 재료제에 부른 이런 좀 연결이 하락되는 이런 섹터들을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겠고, 최근에 또 어저께 조국 장관이 사퇴하게 됨에 따라 정치 관련 이 반대로 보수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정치 관련 섹터들도 좀 눈여보시는 것도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9월부터 한 10월 초까지 디스플레이 관련주 부품들이 약간 좀 상승세를 보였다가 이번에 좀 조정을 보였는데,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도 좀 실적이 괜찮은 만한 이 섹터들로 눈여겨보시는 것도 하나의 권장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10월 15일 화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는 모두 1%의 강세를 보였었죠. 코스피는 2067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일단 어제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종가가 5만 원대에서 형성이 됐었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어제 강세 나타냈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도 강했었죠. 일단 어제 HLB가 10% 이상 상승했고, 메디톡스 휴젤 같은 경우에 보톡스주도 1% 이상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중 협상이 마무리가 완전히 되지 않았다는 우려감 때문에 3대 지수가 이 보합권에 머물렀는데요. 특히나 WTI는 2% 넘게 하락을 했고요. 중국의 철광석 야간 선물이 3% 넘게 하락하면서 상품 시장이 부진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 좀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또 간밤에 브렉시트 리스크까지 나오면서 달러 파운드 환율이 불안했습니다. 오늘 우리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요. 일단 시장의 전체적인 수급이 불안한 상황에서 오늘 종목들은 개별적 이슈로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현재 시총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0.1%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49,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5만 원대 깨졌습니다. SK하이닉스 0.37%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88,800원대 유지하면서 8만 원대 유지하면서 가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어제 1% 이상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강보합권 46,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3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면서 어제 3%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보합권이고요. 122,200원대, 그리고 네이버도 0.64% 하락세를 나타냅니다. 155,5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이 어제 0.5% 강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오늘은 그대로 빠지면서 출발하고 있고 6위권 여전히 지켜냅니다. 현대모비스 어제 현대차와 함께 1% 넘게 빠졌는데 오늘은 조금씩 회복하네요. 0.6% 상승세 24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1% 이상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장중한 때는 33만 원대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는데 현재는 보합권 32만 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LG화학이 9위권 여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강보합권, 신한지수도 강보합권에서 거래됩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엇갈립니다. 코스피는 0.08% 약보합권 2,065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강보합권 641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약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요. HLB 어제 10% 이상 급등했습니다. 오늘 차익 실현 매물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12만 원대 겨우 지켜내면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ENM도 마찬가지로 어제 2% 이상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저점 매수가 계속 들어온 상황인데 오늘의 약보합권에서 거래됩니다. 16만 5,800원에 거래 출발하고 있고요. KMW 어제 7만 원대가 깨졌습니다. 장중한 때는 6만 9천 초반 원대까지 가기도 했는데 오늘 강보합권 6만 9,9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출발합니다. 펄어비스 어제 0.6%가 빠지면서 20만 원대 이탈됐습니다. 오늘 약보합권 19만 9,500원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헬릭스미스 여전히 6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1% 넘게 빠집니다. 어제 6위부터 10위까지가 모두 빨간불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그만큼 빠집니다. 헬릭스미스 10만 원대 겨우 지켜내고 있고요. 메디톡스도 마찬가지로 1% 이상의 강세로 어제 마감이 됐는데 오늘 약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휴젤만이 나홀로 빨간불 켜내는데 0.48%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9위권에는 이제 SK 머트리얼즈가 올라와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어제 10위권까지 빠졌습니다. 어제 2% 강세로 마감이 됐는데 오늘은 약보합권 66,300원대에서 10위권까지 밀린 상황입니다. 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여민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이제 소개해드릴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최근에 이제 IT 수요 회복으로 인해서 지금 MLCC 관련된 업황 개선 좀 뚜렷해지는 지금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해외에서 지금 MLCC에 관련된 업황 회복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최근에 PC라든지 서버 수요의 어떤 확대가 분명해지고 있고요. 신형 아이폰에 대한 판매가 좀 호조세가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의 5G 스마트폰 출시 등으로 인해서 이러한 좀 개선세가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업황 변동에 좀 상당히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대만 업체들의 경우 이제 재고 수준이 1, 4분기에는 이제 147일이었는데 4, 4분기 현재 지금 70일까지 지금 한 2분의 1 정도로 지금 줄어든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물량 확대에 힘입어서 분명히 매출액 어떻게 보면 상승세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요인이 되고 있는 부분은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지난 7월에 이제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도 2분기 이제 MLCC 재고 수준이 1분기보다 10여일 정도 줄어든 60일 선이라고 밝혔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3분기에 어떤 스마트폰이라든지 IT 제품 성수기를 맞아서 재고 회수에 관련된 부분이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다라는 좀 분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반기에 좀 관건은 아무래도 좀 중국 관련된 좀 수요가 좀 어떻게 보면 중요 변수라고 좀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사실 올 들어서 좀 하락하고 있는 중국의 MLCC 수입이 좀 반등이 될 때까지 좀 가격의 하락은 좀 불가피해 볼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동사에게는 좀 어떻게 보면 큰 수혜가 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바로 이제 갤럭시 폴드의 선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갤럭시 폴드의 선전을 이끌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기도 분명히 이제 핵심 부품을 이제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분명히 수혜가 좀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에 이제 도쿄 하계 올림픽을 좀 앞두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고해상 TV의 어떤 판매 확대에 따른 어떤 이제 부품에 관련된 매출도 분명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3, 4분기에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를 좀 어느 정도 맞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0% 정도 늘어난 1,60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보는 게 좋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3, 4분기, 4, 4분기보단 내년 2분기를 이후로 이제 5G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폴더블폰, 이제 스마트폰의 어떤 글로벌 출시 확대 등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수혜가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 같은 경우 좀 기대감으로 좀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내년에 좀 만개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글로벌 IT 업황의 분명히 개선의 조짐은 분명히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에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좋은 조짐이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올해 안에 좀 재고의 부담을 덜고 내년에 분명히 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국민연금의 어떤 주식 비중을 좀 늘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11%에서 지금 12%까지 한 1% 정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종목 분명히 좀 장기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가를 13만 원, 손절가를 10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이제 제시해드릴 종목은 이제 한올바이오 파마입니다.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동사 같은 경우 최근에 좋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중국 지역의 이제 파트너죠. 하버바이오메드가 이제 지난 11일에 안구건조증 치료제 관련돼서 임상 2상 시험에 관련돼서 이제 완료됐다고 좀 밝혔는데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안구건조증 치료제 같은 경우는 동사와 어떤 대웅제약의 어떤 공동 개발 중인 이제 치료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제 이 치료제와 관련돼서 이제 2017년에 정액 기술료죠. 이제 약 한 960억 정도를 좀 별도 로열티를 받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 이제 중국에 이제 하버바이오메드에 좀 어떻게 보면 수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하버바이오메드 같은 경우 이번 임상을 통해서 지난 4월에 동사가 이제 미국 임상 2상과 관련돼서 결과를 보였던 것과 좀 비슷한 어떤 결과를 좀 보여줬습니다. 안정성이라든지 내약성은 이제 위약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런 결과를 좀 리포트를 할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내년 초에 중국 임상 3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중국의 동사에게도 분명히 수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실 동사 같은 경우 이제 안구건조증 치료제 말고 좀 자가면역 치료제도 분명히 좋은 파이프라인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해외 판권으로 이제 로이반트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의 이제 하버바이오메드에 지금 이전이 되면서 분명히 이런 기술료 수입에 분명히 영업이익에 분명히 좋은 어떤 모멘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17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는 분명히 전년 대비해선 210% 증가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 적자를 좀 냈었는데요. 2017년부터 기술 수출을 어떤 시점을 계기로 해서 영업이익이 좀 흑자가 돌아선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보면 동사 같은 경우는 분명히 두 가지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일본 판권에 관련 어떤 이런 이전에 대한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이 있고요. 안구건조증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적응증 확대가 좀 확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한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적자 회사가 기술 수출을 통해서 영업이익을 내고 또 다른 어떤 파이프라인을 좀 연구를 하는데 어떤 선순환적인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앞으로의 어떤 행보가 좀 주목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국민연금이 지금 지분을 좀 늘려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목표가는 4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8,6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홍기범 연구원의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탑픽 종목은 인콘입니다. 인콘은 이 영상 보안 솔루션 전문 업체 기업이고 또 최근 바이오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로는 이 니치버스터, 즉 틈새 시장, 의약품 시장 성장과 이 자회사인 자이버사의 나스닥 상장 가능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인콘은 2000년 8월 영상보안 전문 업체로 설립되었다가 최근 작년부터 신사업인 바이오 플랫폼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을 확장 중에 있습니다. 니치버스터, 즉 이 틈새 시장 의약품 시장을 타겟으로 희귀 질환 신약 개발사인 자이버사, 그리고 이 대사 항암제 신약 개발사인 이뮤노멧, 그리고 임플란트 제조사인 네오바이오텍 등 여러 기업이 투자하며 바이오 플랫폼 기업으로 사업에 확장 중에 있습니다. 이 동사가 니치버스터 의약품을 시장을 공략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 희귀질환 치료제나 신규 기전인 의약품과 같이 경쟁이 비교적 적고 시장성이 높은 특성화된 의약품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상대적으로 개발 비용 위험도 적고 그리고 허가 절차 간소화 등 혜택이 이러한 또 있기 때문에 기술력만 갖추고 있다면 시장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2018년 기준 글로벌 희귀 의약품 시장은 이 1,380억 달러 규모인데 5, 6년 뒤에는 2배 이상의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사가 투자한 희귀 질환 치료제 개발사인 자이버사는 나스닥 상장 시 포트폴리오 가치가 더욱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이버사의 주요 파이프라인은 이 만성 신장 희귀 질환 치료제와 항염증제가 있고 2020년 나스닥 성장을 목표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및 메릴 린치와 IPO 대표 주관사로 주관사까지 선정한 상태입니다. 미국 내 항염증 시장에서 신약 개발 기업들의 평균 기업 가치가 약 5천억 규모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상장 시에 기업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오늘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미국 보스턴에서 열리는 이 인플라마 소음치료요법 학회에서 자이버사의 이 항염증 치료제 개발 현황을 발표할 예정으로 기대감도 현재 높은 상황입니다. 현재 주가는 앞서 설명된 모멘텀들이 조금씩 반영이 되면서 오랜 하락에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항염증 치료제 개발 현황을 발표하는 10월 말까지 어느 정도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현재 가격대를 고려했을 경우 추가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1차 목표가는 2,100원, 손절가는 1,700원 부근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탑픽 종목은 대신정보통신입니다. 대신정보통신은 시스템 통합, 그리고 모바일 디바이스, 부동산 임대,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투자 포인트로는 시스템 통합과 이 모바일을 넘어서 산업용 PDA로 사업 명토를 늘리고 있다는 점과 유승민 관련주로서 한번 부각 가능성을 줄 수 있겠습니다. 대신정보통신은 시스템 통합을 사업을 하는 정보기술 서비스 기업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국방, 금융 등 이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그리고 유지하는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987년 대신 전산센터로 출범한 이후 1992년에 대신정보통신으로 상호명을 변경하였고 95년에 코스닥에 상장하였습니다. 2012년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이 지방 이전에 따른 정보자원 이전 및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스템 통합 사업에 진입했고 또한 자산 운용 시스템, 그리고 자산 부채 관리 시스템, 증권 수탁 시스템 등 금융 솔루션을 개발하여 금융기관 등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모바일과 사물 인터넷 사업에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고 휴대폰 위치 추적 기반의 이 차량 관제 시스템, 그리고 전자지도 기반의 이동체 관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현재 차량 관제, 그리고 항공 안전 운항 관리 시스템, 스마트 IoT 플랫폼 등 사업을 점차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동사는 제조업에도 뛰어들어 다양한 산업용 휴대용 이 달마기를 자체 개발해서 산업 현장의 모바일 업무 증가로 수요가 늘어난 산업용 PDA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국내 제조와 생산 공정을 진행 중으로 차별화한 이 정보통신 기술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원 대표이사가 유승민 전 대표와 위스콘신 동문이라는 이유로 현재 정치 테마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6개월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통합 관련하여 정계 개편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승민 전 대표가 지속적으로 부각되는 상황에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동사 역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좀 모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이 박스권 횡보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정치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순간순간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유승민 전 대표 관련 이슈가 추가로 부각된다면 다시 한번 주가가 움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1차 목표가는 1,600원, 손절가는 1,300원 부근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코오롱 생명과학입니다. 현재 16% 가깝게 급등하면서 33,9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일단 오늘의 고가인데요. 일단 코오롱 티슈진이 상장 폐지 결정이 모면되면서 어제는 상한가 갔었고요. 오늘도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좀 매수를 해도 될까요? 일단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위험하지 않나 좀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11일에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코오롱 티슈 관련돼서는 12개월간 이제 개선 기간을 좀 부여하기로 결정을 했죠. 이에 따라서 이와 관련돼서 이제 코오롱 티슈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거래 정지이긴 하지만 이와 관련돼서 코오롱 티슈 지분은 한 12.5%
5% 정도 소유하고 있는 코오롱 생명과학이 아무래도 좀 그 투자자의 어떤 매수세가 좀 몰리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어떤 코오롱 티슈는 리스크로 좀 벗어난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코오롱 티슈 같은 경우는 이제 소액 주주들이 한 65억 규모의 어떤 손해배상 소송을 좀 청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예상 외에 어떤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이제 또 코오롱 티슈과 관련돼서는 이제 지난 5월 28일에 식약청에서 인보수 허가를 좀 취소한 부분이라든지 어떤 형사 고발 조치 같은 여러 가지 좀 리스크가 분명히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히 리스크 관리는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분명히 급등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나야지만 다시 한번 좀 강한 반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추격 매수는 좀 권장하지 않고요. 일단은 좀 종목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M 라이프 디자인입니다. 슈퍼엠이 빌보드 200 정상에 등극을 하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14% 이상 급등하면서 2055선까지 올라왔는데요. 일단 52주 신고가는 2,800원대입니다. 오늘 이까지 좀 상승할 수 있을까요? 2,800원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까지 좀 유한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어제부터 아이돌 그룹인 슈퍼엠의 새 앨범인 슈퍼엠이 이 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1위 했다는 소식으로 어제부터 해서 오늘 지금까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뭐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한 건 한국 가수에서 방탄소년단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SM 라이프 디자인은 현재 지금 SM의 자회사로서 드라마 그리고 예능, 영화 등 이런 미디어 관련 컨텐츠를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게 지난 월트 디즈니의 미디어 패키지 판권을 보유하고 있어 예전에 어벤져스 관련 개봉 당시 전후로 급등을 보인 바 있는데요. 현재 슈퍼맨 이슈로 당분간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아무래도 이 SM 라이프 디자인 자체가 시가총액도 낮고 그리고 실적도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매우 큰 종목입니다. 따라서 이 데이 트레이딩 투자자를 하는 투자자는 아무래도 관망 종목으로 좀 눈여볼 필요가 있겠으나 좀 어느 정도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계시는 투자자라면 조금 관망하실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 그리고 서울제일투자연구소 홍기범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 차동원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께서 위닉스를 10월 4일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약 2주 만에 수익률이 9%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계속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예, 아직 더 홀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동사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 냉장고나 에어컨 열교환기 생산 업체로 알려져 있던 업체이지만 2017년부터 공기청정기 판매가 급증하며 실적 성장을 보이고 있는 업체입니다. 친환경 환경 가전 제품으로 이전에는 계절적 변동성이 이제 높았지만 최근에는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최근 동사의 제품 포트폴리오가 제습기 중심에서 공기청정기는 봄, 겨울, 제습기는 여름, 건조기 같은 경우에는 상시 매출 발생으로 실적 안정성이 확보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올해 1분기 매출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징을 보였으며 그에 따른 주가도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 올해는 창립 이래 최대의 실적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1분기 호실적으로 시장 컨센서스 역시 한 차례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현재 추세라면 상향된 시장 컨센서스에도 부합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잠깐 이제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징으로 큰 폭의 상승 이후 4월을 기점으로 가격 조정을 보이며 최근 9월이 돼서야 반등을 보이며 추세 전환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흐름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야 할 부분은 이제 계절적 요소가 되어버린 미세먼지 증가량입니다. 매년 10월까지 미세먼지량이 감소하다가 11월부터 미세먼지가 서서히 증가되며 내년 봄인 3, 4월까지 미세먼지량이 급격하게 증가되는 통계 분석을 참고하여 올해도 환경오염에 따른 미세먼지 증가에 따라
동사에게는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더불어 미국과 유럽 등 미세먼지와 환경 오염에 따른 공기청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사의 해외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서서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그대로 목표가의 26,000원까지 유지 관점 제시해드리며 신규 매수자분들께서는 현재는 5일선과 이격이 좀 벌어져 있으므로 이격이 좁아지는 시점에 매수에 동참을 해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제가 이제 좀 지켜보고 있고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녹십자 셀입니다.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항암 면역세포 치료제, 면역세포은행, 제대열은행, CMO 사업을 이제 영위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면역세포 항암 치료제인 이뮨셀 LC는 2007년 식약처의 품목 허가를 받아 현재 시판되고 있으며 2018년에는 FDA 간세포 암 희귀 약품으로 지정 승인을 받아 확대 연구 중에 있는 업체입니다. 동사를 이제 추천드리는 이유는 보통 이제 바이오주의 경우 R&D 비용이나 R&D 비용으로 재무제표는 대부분 적자를 여러 해 동안 지속되며 임상 결과에 따라 주가의 변동성이 너무 커지는 데 반해서 동사의 경우 꾸준한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동사는 현재 대부분의 매출액을 면역세포 치료제에서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면역세포 치료제 이뮨셀 LC는 2007년 8월 품목 허가를 받은 이후 매출액이 2008년 14억에서 2016년 115억으로 이제 대폭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도 녹십자에서 판권을 가져와 매출액을 190억을 달성을 하였으며 지난해에는 274억, 올해에는 이제 30.7% 증가한 358억으로 추정되어 규모의 경제 달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순수 바이오 영업으로 의미 있게 꾸준한 매출 및 영업이익을 발생시키는 실적을 기반으로 하는 몇 안 되는 바이오 기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동사의 주력 파이프라인 이뮨셀 LC는 면역 항암제인데요. 두 세포가 상호 보완적 작용을 하여서 미세 잔존 암을 제거하고 암의 재발을 방지하는 기전입니다. 환자 자신의 혈액을 원료로 만드는 개인별 맞춤 항암제로 부작용이 적고 치료 효과도 입증되고 있는데 지난해 9월 장기 5년 생존율 추적 자료를 정리한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올해 9월에는 간암에 대한 재발 위험을 63%까지 감소시킨다는 실제 임상 자료가 발표되어 간암 수술 환자의 이뮨셀 LC 처방은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분석되며 최근에 또 뇌종양 등으로 적응증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난해 이제 동사는 이뮨셀 LC의 미국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국내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임상 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이뮨셀 LC가 미국에 상용화되는 시점에 간암 시장에서만 점유율 30% 이상 달성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기대감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사는 또한 카티 세포 치료제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티는 꿈의 항암제로 불릴 만큼 높은 암세포 인식률 치료 효과를 보이며 주목받고 있는 물질입니다. 그동안 국내 기업 중에서는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을 낸 곳은 이제 전무한 가운데 동사는 카티 세포 치료제 개발에 국내 몇 안 되는 상장사 중 하나로서 아직 진행 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또한 동사에게 기대할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깐 이제 차트 흐름을 살펴보면 지난해 83,200원을 최고점으로 최근 저점인 29,700원까지 하락을 하였습니다. 대략 12개월 만에 최고가 대비 64% 하락을 하였으며 최근에는 반등 및 추세 전환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최근 바이오주 반등과 연말 실적 시즌에 따른 밸류에이션 측면으로서 동사를 추천드립니다.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36,800원까지 분할로 좀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51,000원, 손절가는 31,500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네, 녹십자 셀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 차동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2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강보합권 2069선에서 흘러갑니다. 분봉 함께 보시면요. 오늘 코스피 시장은 9시 9분경에 73포인트까지 올랐다가 거의 10포인트가 빠지면서 66포인트까지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함께 보시면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합니다. 이와 함께 좀 코스피가 이 시장의 힘을 잃었고 개인이 200억 넘게 매수하면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네이버 제외하고는 그래도 모두 흐름 견고합니다. 삼성전자 0.4% 강보합권 52,2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53,300원대까지 장중에 터치가 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고요. SK하이닉스도 0.75% 상승세 80,000원대에서 81,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0.25% 강보합권, 그리고 현대차 저가 매수세 유입되면서 0.8% 상승세 나옵니다. 어제 좀 3% 넘게 급락이 나왔지만 그래도 오늘은 회복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이버는 현재까지는 움직임 없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대모비스도 1% 이상 강세 보입니다. 셀트리온이 이와 함께 7위권까지 빠졌는데요. 1% 넘게 빠집니다. 18만 1,000원대까지.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6%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32만 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LG화학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는 상승세였지만 현재는 상승폭 모두 내어주고 30만 4,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0위권에는 신한지주 올라와 있습니다. 0.35%의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강보합권 642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분봉 함께 보시면요. 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643포인트까지 올랐다가 41포인트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수급 함께 보시면요.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하지만 이 기관은 매도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거래 대금이 많지가 않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약보합권 HLB도 1% 넘게 빠집니다. 12만 원대 겨우 지켜내고 있고요. CJENM 3위권 0.96% 하락세 나옵니다. KMW 오늘은 4% 가깝게 급락합니다. 지금까지 사들였던 기관이 오늘 좀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입니다. 6만 7천 원대까지 빠졌고요. 펄어비스는 0.5% 강보합권까지 올라오면서 20만 원대 회복이 됐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헬릭스미스 현재까지 움직임 포착되고 있지 않고 메디톡스 강보합권, 휴젤도 강보합권입니다. SK머트리얼즈도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1% 가깝게 상승하면서 66,9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장중한 때는 67,000원대 터치를 했고 오늘 좀 이 증권사에서 큰 폭으로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이 이거를 연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원달러 환율은 1,185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하채기 샘플러스 전문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위원입니다. 네, 위원님께서 9월 10일에 LTC를 추천해 주셨는데 목표가로 주신 13,600원 이제 넘어섰습니다. 좀 매도를 해봐도 될까요? 네, 제가 9월 10일이니까 뭐 한 달 정도 좀 된 것 같아요. 한 달 만에 한 22% 정도 좀 수익이 좀 나고 있는데 이때 제가 이 종목을 LTC를 말씀드렸던 게 이제 디스플레이 반도체 제조 공정 관련된 회사지만은 이 방리액을 좀 개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반도체 소재의 신규 라인에 협업 중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최근에 좀 SK라든가 LG 쪽에서 이 불화수소 관련해가지고 뭐 오늘 뭐 어제 기사였죠. LG 쪽에서도 뭐 100% 국산화 대체하고 SK도 거의 다 지금 100% 좀 완성이 돼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좀 주가가 올라올 때 기관 쪽에서 계속해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고 또 연말 또 기대를 해서 또 매년 100원 이상의 배당금을 좀 지급하고 있는 그리고 또 재무 구조도 상당히 좋은 좀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주춤할 수 있겠지만은 시장이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갔다고 하면은 SK하이닉스라든가 또 삼성전자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주도를 한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동반 같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또 시장이 또 고점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홀딩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저가 매수해 보면 좋겠습니까? 오늘 장에서는 이제 원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익 같은 회사는 외과 및 비뇨기과 수술 장비, 그 다음에 피부과용 레이저 장비 등 첨단 의료 장비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지금 업체인데요. 올해 좀 들어와서 바이오 헬스 관련해서의 뭐 규제 완화라든가, 그 다음에 정부 쪽에서의 의료기기 산업 육성 등 계속해서 이 바이오 헬스 쪽에서의 어느 정도 규제가 조금씩 열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바이오 헬스 쪽하고도 연관이 좀 돼서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반도체 조명 기기 등을 또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도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아모레 퍼시픽 계열 회사이죠. 엑스트라 이존엑스의 국내외 독점 판매권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데, 다음 달 이제 방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중국 쪽에서의 조금 소비가 좀 증가되지 않을까. 작년에도 이 화장품 관련해가지고 아모퍼시 쪽이 좀 매출이 좀 증가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좀 기사에 나왔었죠. 중국 쪽에서의 관광객이 이 사드 이전 정도의 그 회복이 좀 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용산에 있는 그 면세점을 좀 가봤는데, 면세점을 갔더니 중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어느 정도 변화가 있다는 게 좀 확인이 되겠고, 그 다음에 중학교 진출을 위해서 홍콩 글로벌 헬스케어 유통회사인 HMI와 합자 투자를 해서 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쪽 좀 중화권으로 또 헬스케어 좀 사업을 좀 진출하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원익홀딩스, 원익크브 등 계열사로 좀 보유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메디컬 코스메틱 화장품 사업을 영위하는 TMS 랩을 종속회사로 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유닉스를 흡수 합병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장되어 있는 유닉스가 아닙니다. 원익에서 자체적으로 좀 회사로서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또 유닉스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올해 12월 10일 날 좀 흡수 합병이 되어 입장이 잡혀 있는 부분. 원익 같은 경우는 존속이 되고요. 히닉스가 흡수가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 원익이라는 회사를 좀 매출 구조를 보면은 매출 구조가 한쪽으로 쏠려 있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매출 구조가 다변화돼가지고 코스메틱 쪽에서의 38.16%의 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자부품 쪽에서 22.78%, 통상 쪽에서 21.76, 그다음에 레저 사업 쪽에서의 11.23, 기타 쪽에서도 6.97. 그래서 골고루 매출이 좀 형성이 되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의 매출이 막힌다고 해서 크게 이 회사가 영향이 미치지 않은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최근에 좀 바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좀 참고하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목표가는 4,000원 잡고요. 손절가는 3,4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하채기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흐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박철순의 스트라이크 시간인데요. 박철순 기업 분석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먼저 전일 미국 증시 살펴보고 이번 주 또 이제 국내 증시 전략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자, 먼저 전일 미국 증시는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낮아지면서 아쉽게도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지난 고위급 회담에서요, 미국은 약 300조 원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해 관세 인상을 보류를 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산 농산물 수입 규모를 4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 규모로 늘리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지난번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분 합의를 이룬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합의에 실제로 서명한 상황도 아니고요. 거기다가 이미 좀 부과 중이었던 관세 철회라든지 또는 보조금 문제, 그리고 기술 이전 강요 문제와 같은 다양한 변수들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추세적으로 계속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기보다는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커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변동성 확대에 맞춘 보수적인 전략이 여전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지금은 시장에서 관심이 몰리고 있는, 그리고 상승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한 특정 업종에 대한 매칭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업황 회복과 그리고 전방 산업에서 투자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또는 조선 업종 등
그리고 5G와 배터리, 카메라 관련된 기업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잠시 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개별적인 악재가 있는 품목들은요 철저하게 배제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는 종목들은 급락까지도 나올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역시나 실적 시즌을 지나가고 있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 그리고 공격적으로 내년까지 중장기적으로도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의 베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그 원픽 관심주에도 이렇게 실적이 성장하고 있고 계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바로 이어서 시황에 이어서 공시도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SJK의 공시가 하나 나와줬습니다. 자, 오늘 지금 현재 SJK가요, 약 38억 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겠다는 내용들이 나와줬었는데요. 일단은, 유상증자 내에서 가장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제3자 배정이었던 거는 좀 좋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 목적이요,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게 주요 이번 자금, 목적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SJK의, 실적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연도별로도 그렇고요. 분기별로도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매출액도 상당히 작고요. 그리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여전히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즉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회사인데요. 자, 일단은 회사가 재무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유상증자라든지 여러 가지 자금을 끌어당길 수 있는 행동들을 많이 확인하고 있는데 역시나 사실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시장에서 공시 내용과는 개별적으로 오늘 수급이 좀 몰리면서 급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은 단기적으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사실 지금 장중에 거의 상한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또 밀려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지금 실적에 받침되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신다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거기다 관리 종목이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은 비중을 좀 축소하시거나 회피를 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자, 오늘 장에서는 자동차 관련주를 좀 볼까 하는데요. 자, 일단은 지금 악재가 좀 있었습니다. 자, 현대차와 기아차, 사실 3분기 실적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았었는데요. 굉장히 지금 좀 치명적인 뉴스가 나와줬습니다. 자, 현대차와 기아차가 세타2 엔진 품질에 대한 관련 이슈로 인해서 실적 악화가 전망이 된다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강하게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요, 품질 관련 충당금으로 약 9천억 원의 손실을 3분기에 반영하기로 했고요. 기아차도 역시나 3천억 원 규모의 손실을 반영하겠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자, 일단 단기적으로 실적 시즌을 지금 지나고 있는 만큼 단기 충격에 대비한 비중 축소 또는 관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물론 증권 업계에서는 이번에 오히려 잠재적인 리스크가 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만 안정화된다고 한다면 중장기 관점에서는 베팅할 기회를 찾을 수 있겠다라는 내용들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역시나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오늘 기아차나 현대차 그리고 현대모비스와 같은 만성차 관련된 업체들 대부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일단 역시나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주가가 안정화된 이후에 비중 확대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오늘의 원픽 관심주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한솔케미칼입니다. 자,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 지금 1980년도에 설립돼서 한 60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자, 정밀 화학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관련된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한 4가지 정도 장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반도체 업황 회복 추세가 전망이 된다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업황이 부진을 극복하고 지금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여러 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예상치를 뛰어넘는 제품 수요가 업황 회복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반도체 소재 관련 업체인 한솔케미칼 역시나 전방 산업이 회복을 하면서 출하량 증가를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또 OLED 투자 본격화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 있는데요. 자, 삼성 계열사를 비롯해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중국 OLED 기업의 신규 라인 본격화가 전망이 되면서 자, 관련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들 수주 증가를 계속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요, QD OLED에 13조 1,000억 원대의 투자를 결정을 했는데요. 본격적인 시장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요. 삼성 디스플레이의 QD 관련 수제를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중장기적으로 큰 폭의 실적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3분기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는 부분인데요. 자, OLED의 핵심 소재 중 하나인 QD와 그리고 광학용 투명 접착 필름, 그리고 반도체 소재와 같은 한솔케미칼이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신규 수주를 바탕으로 해서 3분기 최대 실적이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역시나 계속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번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요. 실적 시즌에는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정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재무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도별로도 그렇고요. 분기별로도 꾸준하게 실적 성장이 지속이 되고 있고 올해 영업이익률도 한 20%까지 좀 올라줄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익적으로나 재무적으로도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과 같은 변동성이 있는 장에서는 실적에 맞춘되는 한솔케미칼 상당히 안정적인 베팅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저평가 내력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최근에 사실 한솔케미칼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 2, 3거래일 동안 상당히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한 이후에 차익 매물에 대한 부담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전방 산업의 투자가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 관점이라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실적 성장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연고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방금 말씀드렸던 안정적인 회사의 실적과 그리고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만으로도 앞으로 주가 추이를 여러분들이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솔케미칼 앞으로 주가 추이 한번 꾸준하게 한번 지켜보시고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요, 결국 주가가 수렴하기 마련입니다.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철순 기업 분석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